남친 집에 인사 갔다가 저는 눈물로 뛰쳐나왔어요. 전화 한 통에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세상과 잠시 단절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올가을에 결혼할 예비 신부였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요. 제게는 7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그 사람의 서글서글한 인성과 다정함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딸보다 나이는 훨씬 많은데 모아놓은 돈은 제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모은 돈보다도 적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좋다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우기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던 거고요. 사건은 오늘 터졌습니다. 남친 아니 그 작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초대를 받는구나 싶어서 저는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 꾸몄습니다.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고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천혜향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백화점에 들러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한 상자 사들고 갔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고 저를 반기는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냄새에 순간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가 어서 와라. 배고프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고 식탁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말 믿기지 않게도 시퍼런 생선회와 징그러운 조개류 그리고 소주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한 조각조차 없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해산물을 전혀 아예 입에도 대지 못합니다. 익힌 새우나 삶은 오징어 정도가 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예요. 날것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립니다.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 다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어머 저런 아쉽겠네. 하시면서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을 그것도 처음으로 집에 정식으로 초대해놓고 그 사람이 전혀 먹지 못하는 음식만 그것도 자기들만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상을 차려놓다니요. 이건 예의가 없는 걸 넘어서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제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달라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그 인간은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신이 나서 회 한 점을 입에 쏙 넣으며 말하더군요. 이야 우리 엄마 오늘 지갑 좀 여셨네. 자기도 앉아 자기야. 예비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산물 파티하는 거 좋아해. 아가도 이참에 한번 배워봐. 얼마나 맛있는데.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꾸역꾸역 자리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그 인간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인간이 산낙지를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에 가족 중 아무도 먹지 못하는 산낙지와 멍게를 사다가 상에 올리셨습니다. 사위 될 사람인데 좋아하는 거 먹여야지. 하시면서요. 그들은 정말 깨 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쩝쩝거리는 소리, 후루룩 소주 넘어가는 소리. 그 시끄러운 식사 소음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제 옆에 앉은 그 인간조차 저에게 왜 안 먹어? 라거나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해?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순간 서름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아른거리고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며 결혼을 준비했나 싶어 비참해졌어요. 제가 울컥하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놀랍게도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아차 맞다. 너 해산물 못 먹는다고 했지? 아이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먹을 게 마땅치 않겠구나. 그 한마디에 애써 누르고 있던 감정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 뛰어 들려온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 쟤 우나봐. 너 과자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라도 먹을래? 그러면서 제 앞에 과자 한 봉지를 툭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갈치였습니다. 해산물도 못 먹는 애한테 해산물 모양 과자를 던져주다니. 이건 완벽한 조롱이고 기만이었습니다. 그제야 남친이란 작자가 고개를 들고 제 눈치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햄버거라도 하나 시켜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 가족이 작정하고 나를 엿먹이려고 판을 짰구나.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일부러 이런 곤란한 상황에 초대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걸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친은 당황해서 엄마 갈비찜이라도 하나 하라고 했잖아. 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셨다고. 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온 건데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요.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집에 디지털 도어락 여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눈물은 비오듯 쏟아지는데 문은 야속하게 굳게 닫혀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으며 아가, 진정하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그래도 어른들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는 건 아니야.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하시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배달음식 책자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미안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제 주위를 맴돌았고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님의 깊은 한숨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데 그 인간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저를 따라오더군요.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냥 보내고 들어와. 하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친이 제 팔을 붙잡고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하고 비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한 대 후려치자 그 인간은 더는 따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제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퍼붓더군요. 큰 길까지 미친 듯이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께서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울어? 하시며 달래주시는데 그만 참았던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어요. 기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집구석에 시집 가면 큰일 나. 아가씨, 인생 구한 거야. 하고 같이 욕을 해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당장 그놈을 부르라며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놓겠다고 노발대발하시는 걸 겨우 말리고 지금 방에 누워 있습니다. 4월 7일 바로 다음 달에 신혼집 잔금을 치르기로 했었어요. 아직 가계약금도 걸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1년 넘게 만난 시간과 돈이 아깝고 결혼한다고 동네 방네 소문낸 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옥의 문턱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깟 해산물 한 상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구한 셈이니까요. 아직도 머리가 멍하고 손이 떨리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 최악의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파혼까지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 부탁드립니다.